안녕하세요. 디자인 보호법 강의를 맡게 된 강수민 변리사라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 보호법의 간단한 공부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보호법 지금 1차를 공부하고 계시죠? 1차 디자인 보호법 공부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 먼저 드리며 먼저 특허법 먼저 수강하고 디자인 보호법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법처럼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제 특허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먼저 듣고 디자인 보호법 수강하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표법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디자인 보호법 먼저 들으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후에 들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디자인 보호법 공부하기 전에는 특허법부터 수강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셔야 합니다. 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시라라고 얘기를 드리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곳에 매몰되게 되면은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즉,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 좌표를 한번 익히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1차 공부의 기본이죠. 법조문, 암기와 형광펜 공부 방법입니다. 형광펜 공부 방법은 이제 제가 뒤에서 따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법조문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다른 법에 비해서 법조문을 꼼꼼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셔도 일단 자주 나오는 법조문 법조문 위주로 제목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책에도 써놨듯이 이제 만약에 3조 예를 들어서 디자인 보호법의 3조라고 하면은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이제 뭐 디자인 보호 받을 수 있는 자는 뭐 땡땡땡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에 따라서 뭐 공동으로 창작한 자는 뭐 39조에 따라 공동으로 출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다 소제목을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3조 1항에 이제 권리 적격자, 정당 권리자라고 소제목을 잡아 드렸고요. 2항은 공동 출원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 드렸으니까 여기 안에를 꼼꼼하게 보실 않아도 되지만 이 소제목을 통해서 3조 1항은 뭐다, 3조 2항은 뭐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법조문은 이제 처음에는 몇 조 예를 들어 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입니다 라고 말해 드릴 텐데요. 나중에 이제 회차가 거듭할수록 수업 지나갈수록 그냥 36조 몇 항에서 이렇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은 자주 나오는 법조문만 암기해도 충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공부 방법입니다. 1차에서 핵심이 법조문이라고 하면 2차에서는 판례인데요. 근데 1차에서도 판례가 자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는 제가 10개년을 실어놨고요. 일단은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회별로 이제 수록을 해놨지만 나중에는 이제 주제별로도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다 보면은 디자인 보호법 10개 문제 나오죠. 그래서 10개 다 맞힐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형광펜 공부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광펜 공부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17조 디자인 보호법 17조를 볼까요? 17조에는 제목이 기간의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연장 등. 그래서 17조 1항을 위주로 볼게요. 17조 1항은 제가 소제목으로 이렇게
법정 기간의 연장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놨고 그 이후에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은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이의신청 보정 기간, 이의신청 이후의 보정 기간, 그 다음에 119조, 120조에 심판 청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하나 자에서는 청구 기간을 횟수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어떻게 공부하시냐라고 하면은 17조 1항의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주체는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죠. 주체는 17조 1항에서는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는 초록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는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이겠죠. 다만 여기에만 밑줄 그어주셔도 되고요. 뒤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까지도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주황색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란 이의신청 이후에 보정기간, 이유 보정기간, 그 다음에 119조, 120조 심판 청구 기간이겠죠. 일단 119조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보정각하 불복 심판입니다. 120조는 거절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주황색으로 밑줄을 쫙 그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서술어는 보라색입니다. 여기에서 서술어란 이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암기, 암기가 덜 되거나 그런 부분은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쳐서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간은 분홍색입니다. 여기에서 30일이라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제 법조문을 암기하실 때 형광펜 공부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암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정해드린 방법이 아닌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형광펜의 색을 정하셔서 법조문을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공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먼저 최신 판례를 암기하셔야겠죠. 그렇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최신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신 판례 나올 때마다 판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판례는 암기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은 심사기준도 필수입니다. 심사기준도 이제 제가 책이랑 내용에 다 수업 이제 실어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해드릴 테니까 꼭 암기해 주시면 이제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뿐만 아니라 그냥 판례도 필수이고요. 심사 기준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의 공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